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롱배팅 치면은 계좌 터집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런 추세선을 한번 그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변곡점 고점과 이곳 고점을 연결하면 나오면 이런 추세선인데요. 자, 이런 저항의 추세선들은 원래는 저항작용을 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선이 돌파가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긴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클래식한 차트 분석이에요. 그래서 1차로 이런 지지 구간들도 존재를 하고 추가로 이 4시간 봉성에서 바로 이곳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나오면 이런 평행 채널이 하나 존재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시면 이 하단에 닿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런 구간들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정말 짧게 먹고 빠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케빈 러시의 인준한 통과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엄청나게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사람 인준한 통과된 게 비트코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지금 케빈 러시는 이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와 친크립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비트코인의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되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차트상에서 이런 지지라인들이 잡혔을 때 롱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런 분들 오늘 내용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숨겨진 단서를 추락하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객관적인 타점으로 함께 찾아올게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스터디방에서 수익 보신 분들 제가 이런 타점 어떻게 잡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이 해당 부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구간 바로 F보이지라고 불리는 구간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 이 F보이지라는 구간은 기관의 매수세를 의미하는 구간들이에요. 근데 분명 여기서 강력한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가격을 상승시켰지만 결국에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 F보이지 구간이 한 번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F보이지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해당 구간이 한 번에 잡아먹히게 됐다. 그렇다는 건 또 다른 기관이 이 매수를 바라보던 기관들을 한 번에 잡아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원래 캔들과 캔들 사이에는 이런 공백 구간들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장대 양봉 형성 속에서 생성된 바로 이 공백 구간, 이곳을 FVG, 즉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런 구간이 한 방향으로 다 점령이 되게 됐다. 그럼 여기는 더 이상 FVG가 아니라 IFVG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IFVG는 대체 뭐냐? 여기서 I, 인버스를 뜻합니다.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IFVG, FVG 역할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강한 매도세를 그리는 세력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구간은 더 이상 지지가 아닌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 FVG 구간 상단 뚫고 돌파를 하나 싶었지만 결국에 뚫어내지 못하고 하단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관들은 매도 우위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봐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가 빨간색으로 붉게 칠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코인베이스가 대체 어디냐? 현물 100억 이상의 고래 기관, 즉 세력들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그려주고 있으니까 저도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해당 IFVG 구간 돌파하지 못한 거 확인하고 지금 해당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 잡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저점 구간에서 모든 물량들 다 털어내면서 숏 포지션 기분 좋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 수 있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근거를 잡게 된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인트로에서 잡았던 구간이랑 동일합니다. 이곳 변곡 고점과 이곳 고점을 연결해 보면은 이와 같은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하단 수익 후에 상승하는 캔들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여기서 매매한 거냐? 그냥 다 구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날봉에서 다시 봐보시면 자, 이 해당 추세선의 하단에 정확히 맞고 추가 하락이 없이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하단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지만 여기가 최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물량들 정리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은 스터디방에서 미리 공유드리면서 해당 타점 모두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들 따라서 같이 매매하신 분들 어떤 수익 가져가시게 됐나요? 제 진입 타점을 기준으로 이 7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면서 모든 숏 포지션 정리하게 됐고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타점 가져가셨다면은 이런 수익들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바로 이 케빈 러시라고 하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금리의 인하와 이 친 크립토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 왜 여기서 롱을 잡으면 안 되냐? 이런 지지 구간들도 잡혀있고 이런 인물이 지금 연준 의장으로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체 왜 롱 잡으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CME 워치 이 지표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너무 낮게 잡힙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 현행이 350에서 375 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금리 유지의 가능성은 높게 찍히고 있는 거죠. 근데 케빈 러시의 인준안이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너무 낮게 잡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옆에 지표 375에서 400의 지표를 보시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걱정해야 될 정도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바로 포지션을 아무것도 잡아두지 않은 이유, 오늘 11시 30분에 이 클래리티 법안의 1차 통과에 대한 1차 표결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한 명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못 보셨을 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확실한 법안이나 원칙으로서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확실하게 규제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 거죠.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을 누가 작성하고 만약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냐? 바로 CFTC와 SEC 두 개의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드렸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클래리티 법안은 탈중앙화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자 CFTC 기관에 맡겨지게 될지 SEC 기관이 관리하게 될지 두 개로 갈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탈중앙화가 뭐냐? 비트코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은 현재 비트코인 개발자가 명확하지 않고 생사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는 뜻은 이 비트코인의 물량 조절이 불가능하고 금이나 은처럼 확실한 한정적인 자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상품으로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외부의 개입 없이 순전히 이 물량으로만 매매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비트코인 말고 어떤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발자들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매매 물량들이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거는 뭐 암호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주식이라고 봐도 되는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탈중앙화가 제대로 된 코인이다. 그럼 CFTC 이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탈중앙화가 된 코인이다.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SEC라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 뭐가 좋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냐? 지금 먼저 헤드라인 기사를 한번 봐보실게요. 자, 원래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은행 예금 이자와 같은 방식의 수익 제공은 금지한다. 이 내용만 보고 한동안 비트코인이 쏟아진 기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런 이자 방식은 막혔다고 하더라도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기로 했다.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거나 송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할인을 해주고 캐시백 형태로 지급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악재인 것 같지만 이런 추가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오히려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클래리티 법안이 오늘 1차 본의회에 가기 전에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럼 앞으로 저희는 1년 동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사는 당분간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라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오늘 1차 표결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럼 미국은 중간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중간선거 기간에는 의원들이 본인들 선거 의세도 해야 되고 막 클래리티 법안 같은 예민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피하게 되겠죠. 그럼 중간선거 끝나고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이후에는 레임덕 세션이라고 하는 기간에 돌입하게 돼요. 이때는 미국 내부에 시급한 예산이나 안보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1차 표결도 통과하지 못한 이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이때 다시 논의가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2027년에 다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27년이 미국 의회가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그럼 미국 의회가 종료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지금 대통령 서명도 받지 못한 이 클래리티 법안은 모두 폐지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졌고 이런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가운데 지금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라고 한다? 그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로 투자를 하기 이전에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가능한 구간들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야지 지금 여기서 지지 구간 나왔다고 바로 잡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 지지 구간들은 이전 영상과 똑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1차 이 78에서 78.6K 구간, 2차로 75에서 75.8K 구간, 이 두 개의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에 돌입했다고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캔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냥 이 구간 유동성 흡수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락을 하는 구간인지 이런 장세를 파악 후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타점 잡는 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곳에서 잘못 매매하면 그냥 계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스터디방 운영 중이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란에 입장 링크 존재합니다.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 곧바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와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앞으로 이런 영상들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싶으시다 제 채널 구독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늘 좋은 관점으로 날마다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런 구간들 세세하게 잡아드리면은 자, 1차로 여기 FVG와 IFVG 구간이 같이 잡히게 되는 1차 지지 구간입니다. 자, 게다가 이 캔들을 기준으로 이전 저점에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하단에 정말 많은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들이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 고점에서 시작된 이 해당 추세선, 이곳과도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해당 구간에서 신호 확인하신 다음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2차 지지 구간,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75K 구간에서 75.8K 구간, 블럭으로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바로 해당 구간입니다. 자, 이런 하락장 속에서 갑자기 캔들이 이렇게 강하게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 자, 이건 무슨 신호일까요? 지금 캔들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저점에서 모든 물량들을 받아먹으면서 저점을 방어해줬고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이 해당 음봉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세력들의 진입 흔적인 오더블럭이 남게 되는 구간이에요. 그냥 오더블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구의 매매 구간이냐? 바로 세력들의 매매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2차로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지지 구간들이 존재하니까 이곳에서도 한번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결국에 오늘 중요한 거는 11시 30분에 발표되게 되는 이 클래리티 마크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1차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년 동안 클래리티 법안은 저희 눈에도 띄지를 못할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올라왔을 텐데 지금 여기서 그냥 표결이 불발이 나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강한 하락이 단기간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하락장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들이 존재하니까 이런 움직임 파악 후에 타점 잡으셔도 되는 구간들이고 이런 지지 구간들에서도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방에서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바로 이런 70K 이런 구간들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된다. 이때는 진짜 불지옥장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롱이나 숏 정해놓고 막 베팅 칠 때가 아니라 지금 뉴스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 뉴스에 대응하면서 이런 구간들, 이 내부에서의 구조를 파악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데죠. 근데 계속 이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오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1차 표결이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확정이 아니라 본 의회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1차로 하게 되는 표결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2차, 3차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곳에서 불발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차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상승은 바라보기 어려운 자리니까 해당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브리핑 이렇게 마무리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은 저 유튜브 영상 댓글 하단에 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런 사소한 댓글들이 제 영상 제작에 큰 활력이 되니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다들 댓글 편하게 한번 남겨주세요. 이런 관점들과 함께 항상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